그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 이제 제가 알기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어떤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과정이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갈등은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또 다른 시의원이나 어떤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좀 마찰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나요? 제가 보기엔 비일비재했었을 것 같은데. 뭐 비일비재라기보다는 이제 간혹 네. 뭐 최근에도 이제 시의원 모 시의원님 폭행 관련해가 좀 굉장히 좀 지역이 좀 시끄럽긴 한데, 네. 사실 시의원 간 그다음에 이제 시의회와 공무원 간 이런 네. 갈등들은 많이 네네네. 첨예하게 많이 대립을 하죠. 네네네. 예, 특히 이제 먼저 시의회 내에서의 어떤 시의원 간의 갈등을 좀 얘기하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공적인 활동에서는 네. 표출되지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게 좀 이제 그 어떤 이슈 네, 이런 이슈 걸로 많이 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갈리면. 충돌을 많이 네네. 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하여간 상대 네. 지금 현직 의원님이시니까 네네. 이름을 바뀔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니셜만 K 씨? K K? 네네. K인데 네. 그분과는 경로당 문제로 많이 이제 부닥쳤죠. 아, 이게 경로당. 예, 이런 겁니다. 시 지역, 이게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으면 요즘에 네. 이제 법률에 의해서 다 경로당이 같이 지어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은 이제 경로당이 이제 매년 몇 개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겠죠. 예. 이제 반면 이 농촌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없죠. 오히려 경로당이 늘어나기보다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저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 출신 의원님들은 어쨌든 이게 동네가 아닌 마을마다 이제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이 수도 없이 많은 마을에 다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인근 어르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로 시설을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네. 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그렇죠. 감정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기 지역에 경로당을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부응을 하다 보면 마을마다 이제 경로당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지역구 활동, 의정 활동으로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결국엔 다 이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돈. 돈이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1년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 연애. 지으려면 보통 이제 연애. 적게는 1억에서 한 2억, 많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1년에 서너 개밖에 짓지 못하는데, 시내 지역에도 이제 좀 약간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단독 지역이 있는 지역에도 좀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 출신 의원님들은 자기 임기 안에 어떻게라도 하나씩 더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충돌이 좀 생기는 거죠.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경로당이라는 게 신규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네. 방안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이제 저가 활동할 때 말고 요즘은 네.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임대를 하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사례도 있긴 한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 이제 이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경 개선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죠. 예, 당연히. 개량을 좀 예, 해야 되기 당연히 때문에. 아니면 해야죠. 예. 새로 짓거나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새로 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유휴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비어 있는 건물들. 그런 걸 활용하면 훨씬 더 좀 아니, 그러니까 해도 결국에는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네.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환경 개선 해야죠. 그러면 이제 네. 그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하면 그래도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가죠. 이 시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이제 아파트 이제 그 한 채를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경로장을 조성하는데 이거 제가 할 때만 해도 이게 경로 하나 조성하는데 한 3천에서 한 4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해야 이렇게 되니까. 하니까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치 않군요. 예. 그것도.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이제 네, 진입하면서 네, 뭐 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친목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어떤 경로당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거리 그다음에 그 이제 꼭 필요한 지역 이런 데에다 설치를 좀 하고 해야 네. 되는데 너무 막 그 마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러면서 당시 그냥 하여간 그 K 의원님과 굉장히 네, 많이 네. 다퉜던 근데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고 그 회의석상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다툼을 했던 뭐 그런 좀 기억이 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의장단 선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회나 도의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2년에 한 번씩 의장단을 뽑게 돼 있습니다. 네. 의장, 부의장,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는 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네. 양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네. 그다음에 이제 1년짜리 임기인 이제 예산결산 특별. 네. 아이고 기치냐. 네. 예.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재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뭐 삼섭 네. 이상들은 뭐 의장, 부의장 뭐 이런 그렇죠, 걸 좀 그렇죠. 하고 싶어 하죠. 네, 네.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의원님들 간의 이제 그런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죠. 본인 뭐 어쨌건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본인 친한 의원이 뭐 그런 자리를 가게끔 또 도와주는 게 또 인간의 또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지금 현재 23분의 이제 군산시 의회 의원님들 계시는데 거기서 어쨌든 이제 과반수 이상을 이제 득표를 해야 이제 어쨌든 뭐 한 그렇죠. 자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평소에 의정 활동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간의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추천 뭐 본인이 하겠다라고 뭐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예. 뭐 이렇게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뭐 그런 어떤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의장단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밌었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네네. 재밌는 거 좋아요. 뭔 재밌냐면 네. 그 14년도 선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14년도요. 아니야, 14년도가 이게 16년도. 16년도. 그러니까 제7대 이제 후반기. 네네네. 왜 재밌었냐? 네. 군산의 정치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 일색이었는데 예. 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낙선을 하셔서 이제 자연인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국민의당을 가신 거예요. 당시. 예, 예. 가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지금 자포가시는 거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저 물론 네네네. 1년 다녀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네, 말씀하시죠. 이게 왜 자폭입니까? 지금 아, 재밌는 예. 얘기를 좀 네네네, 하려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진우 대표님 뭐 너무 저러지 마세요.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반성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은 다. 아니 근데 당시 이제 상황이 네, 좀 이따 그 반성하고 얘기는 좀 살아야죠. 하도록 하고 네. 이제 의장단 선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 그 군사 16년도 7월에 굉장히 이제 군산시 의회가 네. 과거의 민주당 일색에서 국민의당 일색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때. 그때 당시 이제 뒤집어졌어요,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이 15분 네. 아마 기억이 그다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6분 안 됐을 때요. 5분인가 아마 이렇게 네. 됐었어요. 그다음에 네. 무소속 이제 한 2분이 계셨고 근데 재미가 그때 당시 저는 국민의당 대변 안 했어요. 예, 예. 참. 아, 예, 예. 예. 이 고생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당 소속이 어쨌든 이제 다수당이 이제 의원을 항상 점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 그렇죠. 소속 의장님 뽑히고 부장님 뽑히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소수정당으로 이제 민주당이 전락을 했는데 그렇죠. 자, 예결위 이제 1년 임기가 1년짜리인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도 좀 소수정당이 좀 배려를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좀 원만하게 이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하고 뭐 그러겠다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거기에 이제 의원님들 간에 이제 개인 감정이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저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예. 단 한 석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아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16년도 재밌네. 1년짜리 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이 됐어요. 어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이 본지 같은 군산에서 예. 자유한국당이 예. 아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아하.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이제 국민의당에 당시 계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아, 소수선당이냐, 너희들하고 약속했대. 아하. 소수선당을 배려를 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배려했다. 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표가 많으니까, 그쪽에. 표로 이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야, 다 주물렀군요. 뭐 그래서 네, 뭐 사실 그때 당시 또 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뭐 이제 의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냐 뭐 했지만 이 소수로 전락한 민주당 소속 뭐 저들 포함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다툼이 이제 그 16년도에 발생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과 네. 이제 민주당 이게 소속 의원님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님들 간의 그 감정 대립 이게 이제 18년 제7대 군산시 의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죠. 아하.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뭐 도시계획 조례가 또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감정들이 2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의회를 좀 파행으로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아 최근에 그분들 다 민주당이었더라고. 아. 아이 참나 어이가 없어요. 예. 야 뭐 저. 아, 그분들도 뭐. 아, 예, 이야, 예, 예. 아니, 어느새 다 민주당 간판으로 이렇게 예, 예. 바뀌셔가지고. 그 이봉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또 댓글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우리 김수호님, 방송 키니 재채기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재채기 하실 때 방송을 들어오셨나봐요. 아, 감기균이. 네네네. 그리고 비가 최용범님, 정치인 이복의 정치적 소신, 철학, 비전 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너무 같이 나누도록 길어지는데.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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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잠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그 최근에 벌어진 그 뭡니까 그 시의원과 전 시민단체의 그 폭행 사건.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이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사실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이런 사건들과 사안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그 지역 의원 무용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이게 폭력은 네. 어떤 이유로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는 삶, 네. 이게 나의 주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네네. 그 어떤 상대의 어떤 그 얘기에 좀 귀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분을 좀 이해하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지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요즘 정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폭행 이제 이번 건은 이제 의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의원 간의 이제 현직 의원 간의 어떤 그런 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전에 과거에 한두 번도 아니에요. 우리 군산에 또 유명한 사건이 알죠. 있잖아요. 예, 저기 방패장, 예, 폐기장 유치할 때. 예. 그때도 뭐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기자였는데 의원님들 간에 뭐 의자도 이렇게 들고 뭐 어쩌고 했다고. 그 이후에도 그래요. 뭐 워크숍 가서도 뭐 난리 나고 뭐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과 서로 뭐 고소고발 하신다 뭐 난리도 많았잖아요. 아니 그건 입으로 이제 예, 입으로도 이제 폭행 뭐 욕설을 폭행입니다. 하고 네. 뭐 그랬으니까 근데 네. 심지어 뭐 이게 폭행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럼요. 이제 성폭행 실험? 성희롱 뭐 그런 일은 있었는데 그런 일도 이제 있었죠. 그건 그렇다 치고 네네.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건 의원과 의원 간의 어떤 뭐 이렇게 주먹 다짐 뭐 네. 직접적으로 폭행 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네. 유해하는 행위 네. 이런 건 뭐 저 현직 때도 뭐 그런 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뭐 그런데 이제 여러 직접 차례. 네. 많이 봤죠. 뭐 그냥 정말 가슴이 참 근데 진짜로 이렇게 뭐 길거리 싸움 하지만 그렇게 싸우진 않죠? 뭐 이렇게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이게 폭행을 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죠. 욕인 거죠. 이제 어떤 이렇게 행위 예. 뭐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행위를 보였다든지 대부분이 다 이제 입으로 하시죠. 이제 입으로 이제 뭐 이게 좀 심한 게는 뭐 욕설까지 하고 뭐 이런 사례도 좀 몇 차례 봤었고. 근데 이번 건처럼 이제 직접 이제 물론 이제 외부인이니까 네네네. 외부인이 이제 폭행을 가한 뭐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두 분 간에 이제
그 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분들인데 저도 뭐 그 두 분을 다 아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제 그 이제 진실은 두 분밖에 모르는 거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또 뒤에 뭐 배우설까지 나오는데 뭐 배우설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근데 두 분 간의 이런 다툼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좀 힘에 의해서 또 이런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은 없지 않고 개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모 당과 모 정당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의장단 선거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군산시 의회를 보면 거기도 또 이제 편가르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일부 이제 의원님들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이제 폭행 아니 이제 피해 당사자인 이 의원님들이 또 소수로 이렇게 이제 그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이 갈등이 이제 이렇게 표면화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제 그것을 이제 부추기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뭐 배우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 그 힘에 편중이 돼 있건 아니면 뭐 실제로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사자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진짜로요? 예. 혹시 지금 이거서 뭐 계획을 했느냐? 진짜 전화했어요. 계획을 했느냐 했더니 미치겠다. 전혀 통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또 이렇게 지목을 하고 뭐 배우로 지목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항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큰 게 이제 누가 개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집단 간에 사실 지금 의회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소수로 전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의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공정하게 어떤 시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이긴 한데 여기에서 다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지를 받고 좀 이렇게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조례 하나를 정말 시민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건 시민만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 의원님들 간의 어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에 의해서 이게 제지가 당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이게 종종 발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좀 얘기를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잡힌다. 아니요, 뭐 시간 많습니다 오늘. 17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례 이제 그 조례 하나를 심의하는데 뭐 새벽까지 가고 뭐 그랬던 건데 며칠 사실 뭐 그 기각이라고 아니 이제 그 부결이라고 하죠. 그 개정안이 부결이 됐는데 또 다시 이게 한 달 안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시 그 개정안이. 근데 또 한 달 만에 올라와요. 그래서 또 의원들 간에 항상 막 5대5로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그 당시 이제 경제건설위원인데 이건 특혜다. 그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가 좀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좀 난개발이라든지 우후죽순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현행대로 그 조례를 좀 갔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그 업체로부터 뭐 이게 뭐가 있었겠죠? 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쪽 업체를 갖다 추측만 하는 거죠. 그렇죠. 추측이죠. 대변을 하시는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 계속 그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과 그걸 찬성하시는 의원들과 5대5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계속 부결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폭력 사태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거의 뭐 그 직전까지 아까 뭐 의자들은 의자들은 가면 발도 들어지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의자를 들기만 했지 던지진 않았죠. 뭐 발도 들었는데 발은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사지도 않고 발만 들고 액션만 이런 액션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이 그 젊은 분한테 그런 행위를 하면 얼마나 서로 저기 병원까지 가서 우황청춘까지 드시고 오시고 막 다시 회의 진행하고 뭐 이랬던 사례가 있는데 젊은 친구가 나이 든 분한테 그랬다고요? 그분하고 하여간 1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무너지는. 그렇죠. 장유에서 의회 내에서는 의원들끼리 요즘 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젊은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같은 기관이니까 얼마든지 뭐 같이 근데 이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뭐 사실 방송에서 나오진 않지만 국회의원들도 예. 이때 보면 뭐 야 너 뭐 많이 하잖아. 이거 지방의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가끔 그러는 거 보면 좀 재밌기도 해요. 좀. 그게 재밌어요? 예, 좀 재밌어요. 약간 좀. 그건 저기죠. 자질의 문제죠.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재밌다는 거는 너무 한심한 그 꼴들을 보여주는 게 네. 예, 재밌다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이렇게 잘 알고는 있지만 그 두 분 다 거의 응당한 처분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하. 이런 생각이고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상대방이 좀 감정이 저겠다 해서 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해서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어느 분이 저 때리면 저는 맞습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 성격을 아는데 그냥 맞고 넘어가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맞아야 됩니다. 요즘은. 아니 아까 그 무슨 업체와의 어떤 그 업체를 봐주면서 했다는 그런 추측성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추측이긴 한데 네네네. 이권 개입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 문제 시끄럽고 LH 사태 같은 것도 지금 온 국민의 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군산도 적잖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뭐 백석재 것만 해도 그 아무도 찾지 않던 백석재의 그 전북대병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동네 땅이 뭐 거의 예? 30배 정도 예. 뛰었죠. 아, 뛰는 건 둘째 치고 그 동네 땅이 한 번에 그냥 싹 다 매입이 되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의원들 뭐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선출직 그 공무원 예. 시의원이 선출직 네네네. 이제 뭐 시의원 포함해서. 다 포함인데 다 재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 공개로는 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시 지방의 어떤 감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차명으로 이게 구입을 하면 뭐 밝혀낼 수가 수가 없죠. 없는 거죠. 밝힐 수가 결국에는 없죠.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감사과라든지 도 감사과라든지 이런 준사법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기서는 이걸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힘든가요? 좀 전에 이제 백석재 얘기했는데 예. 당시 이제 워낙에 이제 저도 이제 갈등이 심했죠. 아니요 갈등 안 심했습니다. 그 백석재가 이건 부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고. 아, 근데 내가 너무 반대한 게 많네요. 이후에 이제 뭐 카지노 얘기도 해야 되고, 왜 나는 반대만 했지? 근데 이제 이건 분명합니다. 시민의 그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네. 뭐 옳지 않은 일은 네. 반대를 했다라는 걸, 이제 이상하게 반대했던 기억들만 이렇게 자꾸 생기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하. 않고, 뭐 시민을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예. 이제 백석재 얘기를 하면, 예. 당시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예, 예. 그걸 다 이제 띄어서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정치인, 특히나 시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고위공무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땅을 매입하는 사실은 없었고, 없었고. 일부 다행이네요. 업자가 없죠. 이제 한 만 3,000평인가 뭐 이렇게 매입을 했던 한꺼번에. 뭐 그건 이제 좀 몽땅. 찾아냈는데 네, 싹쓸이. 예. 그 좀 전에 이제 그 정치인들의 이제 어떤 뭐 투기 의혹,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법제화를 해서 이제 항상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제가 이거 LH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네. 결국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지 돈 없는 서민들은요 절대 투기 못 합니다. 못하죠. 하고 싶어도. 투기 못 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본인이 돈이 없다. 재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군산시 의회가 지금 현직 의원님 중에 한두 분밖에는 뭐 재산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다 거의 뭐 예. 그 어떤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분은 거의 네네. 없어요. 예. 아니, 세 분인가 계시던데요? 20몇 억대 가진 분이 세 분인가? 아, 그래? 두 분, 뭐, 세 분. 또 누구? 예, 예. 몇 분 계시긴 하죠. 예. 근데 이게 그 급작스러운 재산 증식이 예.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많이 투기를 한 거죠. 예. 하지만 아니, 뭐 본인이 돈이 많은 거야? 뭐 그걸 뭐라고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이게 빈익분 부익분으로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일 그게 문제죠. 그렇죠. 제일 있는 그게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계속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그걸 그렇죠. 파고 사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지만 없는 분들은 이 집 한 채 임대 아파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현실들. 이게 결국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그 양극화 해소에 정말 맞습니다.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 후보께서 외치는 기본소득 문제. 기본소득. 이거 정말 기본주택,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렇죠. 기본대출.
진짜 없는 사람들 위한 정책 앞으로는, 아닙니까? 예, 이 주택도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게 이게 소유 개념이 아니라 정말 렌트, 그 임대하는 개념으로 그렇죠.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저는 뭐 굳이 꼭 사야 될 이유가 그렇죠. 없을 정도로만 나라가 만들어주면 네. 왜 집 살려고 평생을 고생해서 그렇죠. 그렇게 삽니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있는 사람들 그냥 투기해서 사라고 하고. 그렇죠. 또 그 아파트를 또 지어, 이게 건설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건설업, 이 주택업자들 또 지어야 되니까 또 움직이니까. 이게 그렇죠. 자꾸 정부에서 계속 그걸 방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이제 그 주택정책, 물론 지금 현재 뭐 똑똑하시고 뭐 위에 원래 정부 정책에 이제 하시는 분들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때도 자꾸 이제 의회에다가 좀 주문했던 게 우리 시의회의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방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좀 지어 나가자. 큰 평수가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13평, 16평, 18평. 뭐 이런 게 좀 그 저평수의 임대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좀 공급을 하자. 이런 걸 주장을 했죠. 저는 솔직히 좀 그 생각도 오히려 임대 아파트는 조금 더 평수가 있게 져줘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지금 단독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 과거에 혼자 우리가 이제 사는 4인 세대라든지 예. 이게 아니고, 예. 요즘은 지금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게 잘 인구 지금 그 매회 월초에 발표하는 군사시 예. 인구 그 통계가 지표? 있어요. 예. 지표를 보시면, 예.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는 근데 한 단독 가지죠, 뭐.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늘어나겠죠. 이게 뭐냐면 단독. 혼자 사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족 분할이 자꾸 예. 일어나니까. 그래서 네. 혼자 사는 뭐 이런 이제 그 결혼 정년기도 지금 우리 때는 뭐 20대 후반이었지만 요즘은 30 후반, 30대, 40대 예, 있어요. 40 초반 이렇게 예, 바뀌어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많이 거예요. 그래서 늘어났죠. 이제 이 저평수에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뭐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좀 저평수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저평수 임대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결혼할 생각을 더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주택. 네. 그 결혼 저기들한테 뭐 이렇게 주택 청약 그냥 1순위 준다든지 네네네. 자금 뭐 주택 자금 대출해주고 다 하잖아요. 예. 사실은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26인데 예. 올해 이제 주택 청약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어쩌고 저는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 경기도 기본주택 시행하면서, 최근에 또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내가 굳이 집을 안 사도 그렇게 좀 퀄리티 있는 집, 약간 좀 급이 높은 집들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뭐 대충 지어서 이렇게 해서 뭐 그분 사는 분들의 어떤 그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기왕 어차피 이런 것처럼 제대로 잘 지어서 평수도 조금 넉넉하게 지어서 공급을 하면 사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그렇죠. 예, 어차피 정부 정책. 요즘 이제 원룸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혼자 사는 그렇죠. 다주세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이유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룸보다는 예. 물론 이제 원룸이 워낙 편하니까 예, 예. 모든 이제 생활 필수품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룸을 이제 그 남자분들이라든지 네네네. 여자분 이렇게 젊은 세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의 이제 평수가 좀 있는 예, 예, 13평 예.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저쪽 해망동에 있는 해납 그 아파트라든지 뭐 중고 사실 좀 LH에서 짓고 있는 게 7평, 9평을 줘요. 근데 너무 좁아요. 너무 사실은. 작네. 그래서 이걸 저는 한 최소 아이, 그렇게 지으면. 최소한의 어떤 삶의 어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한 그래서 13평. 고시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뭐 작게 지으면 13평, 어떡해요. 16평, 뭐 18평, 뭐 이런 이정 21평.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 저평수 아파트, 임대 아파트. 한 25평대 이런 걸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많이 공급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집도 좀 내가 좀 사는 집이 좀 넉넉하니까 결혼할 생각도 하고 좀 그러는 거지. 맨날 그 작은 집 뭐 그렇죠. 집이 임대하면서 없으면. 지어주면 결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준비한 게 그 17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만 받으셨다고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너무 본인 잘난 척을 많이 하셔서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거 왜 받으신 겁니까, 대체? 아니, 이 대표님. 예. 열심히 했으니까 아, 상을 예, 받는 예, 거지. 무슨 뭐 예, 상을 그냥 예, 아무나 예. 줬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열심히 해서 받았고요. 사실 예. 또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하십시오. 오늘은 뭐. 뭐 지방원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활동이 이제 공식 발언. 네네. 뭐 얼마 전에도 뭐 전북 참여자치 전북연대에서 시민연대에서 네. 예.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지역 시의원 두 분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1위를 하셨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뭐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그에 대해 축하는 좀 드리지만 예. 다만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시민운동을 할 때 예. 의회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허. 그 당시 이제 26분이었던가 8분이었던가 98년부터 2001년 또 3년간 그 군산시의회 의원님들 평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 저는 제가 직접 평가를 했죠. 근데 직접. 이번에 이제 그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에서 평가한 걸 보고 조금은 아쉽다. 이게 뭐가 아쉽냐면 정량 평가만 한 거예요. 이게 발언 휘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매 회의 열 때마다 가서 이제 5분 발언을 하면 그게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뭐 1등 하신 두 분을 갖다 비하하려고가 아니고. 두 분이 1등 하셨죠? 공동 1등. 예, 뭐 27번인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 참여자체도 인정을 했어요. 정량 평가밖에 이제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용까지는 평가만한 정성 평가를 할 수 없었다. 할수 그래서 정량 없었다. 평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의원님들이 문제인 거죠. 너무 안 안 했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무것도 안 있더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런 평가들은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냥 정량 평가 플러스 그냥 정성 평가 그 내용 뭐 이런 것까지. 근데 또 한 가지 또 첨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례 제정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 제정을 또 이렇게 정말 그 내용 정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냐, 이 법이냐, 이걸 만들어 이렇게 가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제정한 휘수, 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근데 저는 하여간 7대 의회 때 뭐 그 공식적인 발언, 뭐 총 12번을 했었고요. 시정 질의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대표님. 예. 한 번도 안 한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제 12번이 이게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상위 랭크예요, 상위 랭크. 상위 랭크. 제가 이제 네네네. 이제 저 때는 이제 24분이었고 지금 23, 이제 한 석이 줄어서 23명인데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의 이게 이제 성적이죠. 거기 이제 그 조례 개정과 뭐 개정 조례안 발의가 총 8건을 했고요. 뭐 이제 그런 다음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요. 저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하죠. 뭐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발언을 꼭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귀찮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거야. 뭐 질문을 많이 하고 뭐 자유요청을 많이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복 저 사람은 좀 낙선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의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의 뭐 이게 순위 안에 들어가죠. 저 말고도 몇 분 계시는데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열심히 저는 그 8년을 돌아보면 참 뭐 상을 주신 분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좀 보람 있었던 뭐 이렇게 상이지 않나. 근데 제가 여기서 비리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어차피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좀 뭐 이렇게 뭐 까는 얘기. 근데 사실 상이요. 열심히 해서 받는 상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있어요. 이게 재밌게 그 의원님들이 이게 너 작년에 받은 사람 이번에 너 받아 뭐 그렇죠. 그죠? 그게 전북 무슨 의정 뭐 있어요. 뭐 이거 그냥 우리 의장님이 이쁘면 이렇게 자기 말 잘 듣는 게 하나씩 줘요. 그렇지. 1년에 한 명씩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또 이렇게 뭐 추천을 해라. 뭐 이렇게 뭐 상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래요. 뭐 그런 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뭐 감사패 많이 받았던 요런 게 진짜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지역 주민한테 감사패 받는 게 진짜 상이죠. 사실 뭐 제가 받아놓고도 이 상을 갖다가 뭐 폄훼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뭐 이런 뭐 자기가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뭐 좀 이쁨을 보여서 이렇게 받는 상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참 언론에 뭐 무슨 의정 대상 뭐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고지고대로 안 믿어도 됩니다. 뭐 그냥 뭐 대충 받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뭐 그 자랑은 아니다. 근데 그 상에 받으신 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상을 받으셨으면 그 상에 맞게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상 받은 만큼. 그렇죠. 상을 받으셨으면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하셔야지. 상은 상대로 받아놓고 와서 의정 활동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지방 의회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방의 이제 모용론으로 끝나야 되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좀 학교 운영에도 학교 반장도 뽑고 그렇긴 한데 꼭 필요한 건데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어떤 시민의 대변자들이 의회에 가서 어떤 시정을 견제하고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감독 역할을 하셔야지 아하. 이거 갖다 막 시원들이 맨날 약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짜 이렇게 그 흐린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전국의 지방의 의원들이 5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간혹 이렇게 얼마 전에 뭐 김제에서 이제 뭐 동료 의원님들 간에 뭐, 네네네. 뭐 불미스러운? 예, 불미스러운 남녀 의원님들 간에 있었지만 이 그런 것들이 빙상의 일각이죠. 그렇죠. 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물지각한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지방의 무용론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은 그런 분들을 그 자리에 앉힌 시민의 탓도 있죠. 사실은 그걸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권자 탓을 돌리기는 그렇고 뭐 유권자들이야 뭐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뽑아놨더니 그거를,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예? 뽑아놨더니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다음에 안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뭐 그 맞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그 선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진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자질을 전달을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미리 시민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본질을 알게끔 지금 저희 같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소소한 방송이라도 좀 진행을 하고 본인이 나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스스로 까야지. 예? 숨어가지고 뭐 맨날 술이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활동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네. 우리 이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네네. 동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네. 뭐 지역 활동도 중요하다. 그래. 네.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우리 그 회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합시다 이 포스팅을 매달 거의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봉사는 한 번도 안 따라가 봐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봉사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저는 이제 모토는 이겁니다. 그냥 봉사 단체 이름이 뭐 단체가 따로 있죠? 아니 저는 여러 단체 소속이 돼 있고 그냥 뭐 봉사 단체 여러 개 있습니까? 제 모토는 뭐냐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봉사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 말로 모토고 네. 봉사는 이제 아름답다. 그런데 시간이 나면 네. 봉사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그렇죠. 같으면 바쁘고. 못하 그러면 주말밖에 없는데 주말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자유로운 직업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A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날 뭐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각자 좀 참여를 해서 뭐 무료 급식소에 가서 식당 배식 봉사, 설거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어떤 단체에서 뭐 연말에 뭐 연탄 봉사를 한다, 뭐 쌀 봉사를 한다 그러면 가서 연탄도 날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제가 기술은 없지만 그 옆에서 뒤에서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도와주고 가급적 저는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SNS에다 이제 이런 걸 올리냐면 이겁니다. 제가 하는 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이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죠. 동참. 동참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걸 좀 보면서 당신도 시간이 나면 참여해 달라. 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절대 제가 봉사하는 걸 뭐 자랑 삼아서 이걸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시간이 나거나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아니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자랑도 조금 있긴 하죠. 예? 자랑도 조금 있긴 하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헌혈. 제가 요즘 이제 헌혈을 좀 못 하고 있는데 좀 몸이 허약해가지고. 본인이요? 예. 그리고 주사를 좀 몇 대 맞고 다녔더니 우리 헌혈 집에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때가 되면 또 가서 헌혈도 해. 근데 가장 이제 봉사 중에 저는 헌혈을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습니까? 뭐 시간 날 때 가서 잠깐 한 30분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게 피를 이렇게 뽑는다 해서 뭐 건강 이상이 있거나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없으니까 오히려 요즘은 뭐 상품권 이것도 줍니다. 상품권을 줘요? 예. 많지는 않지만 문화상품권.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보상 차원에서 이걸 선물로 주는데 이제 꼭 그거보다는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들고요. 하여 저는 뭐 불러주시는데 뭐 하여간 시간이 나면 이제 가서 봉사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제도 갔다 오고 뭐 그저께도 좀 다녀왔는데 그렇습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다닙니다. 저는
뭐 불교 뭐 불교는 아니고 저 원불교 쪽에 원불교? 우리 예, 뭐 예. 그쪽에서 이제 뭐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순위 부족할 때 이제 순위 찾습니다. 부족할 때? 그러면 아, 가서 그렇습니까? 가면 이제 밥 퍼주고 오고. 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또 이제 뭐 봉사도 참 나갈 때 같이 나가고 뭐 이런 활동도 단체로 뭐, 나가고. 어쩜 봉사는 좋은 일이니까요. 예. 하여튼. 그래서 어제 또 갔더니 이제 여기 역전 경로식당 갔더니 예.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 한결같다. 한결같다. 뭐 의원을 하건 의원을 안 하건 의원할 때도 계속 봉사를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참 너가 제 자랑을 하는 거래. 예, 하십시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니 하셔도 돼요. 그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그죠? 서울 부산 보궐 한 열흘 남았나요 지금? 10하루 남았네요. 열하루 남았죠. 예, 얼마 남지 않아요. 4월 7일이니까. 예, 지금 뭐 예.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지금 뭐 설전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뭐 사실 뭐 팩트에 기반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뭐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당히 좀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은 이 네거티브에 를 안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라는 거를. 그렇죠. 네, 네거티브가 없는 정치인은 특히나 없을 뭐 텐데. 주목받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사생활까지 다 들춰낼 다 수밖에 까니까요. 없고. 예. 네. 그 혹시 뭐 본인에 대한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뭐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많이는 아닌가요?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죠? 아니 뭐 네거티브가 아니죠. 그건 네, 네거티브는 이제 제대 네거티브 좀 싸납다. 네. 뭐 좀 이제 그런 좀 인상이 좀 이제 과거 이제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네네.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한 것들이 그렇죠. 너 좀 짜납게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네거티브였던 것이고 네.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건 이제 제 과오죠.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 과오에 대해서는 뭐 저기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책을 다 한 권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되면 우문전잡 2입니까? 그렇죠. 예, 우문전잡 2. 이복저복의 이제 두 번째 의정 이야기. 아하. 사실은 이제 작년에 아, 기대가 출간을 진짜 했어야 되는데 기대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세상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았긴 한데 먼저 이제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좀 하면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이진우 대표님 제일 싫어하는 이제 카지노. 예. 당시 이제 제가 그 소속돼 있는 정당에 우리 예. 국민의당에서 그 네. 의원님께서 예, 국회의원님께서 네. 계속 내국인 입장 허용 카지노. 내국 입장 허용 뭐 예. 10만 원을 허용하는 어떤 네네네. 저쪽 우리 군산 이제 물론 그분의 심정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현대중업 중단 그다음에 GM 대우 폐쇄 이런 계속 일련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군산 경제가 침체 일로 악화되다 지금도 보니까 힘들죠. 굉장히 어렵죠. 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라도 좀 하나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네.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카지노였는데 그렇죠. 좋다 이거예요 카지노. 네. 저는 이제 뭐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한 거에 누가 반대를 하겠냐.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저도 문제는 찬성이에요. 뭐냐면 네. 뭘 찬성해요? 아니, 외국인 진입 전용하다가 슬그머니 이게 영업 안 되면 바꿔요. 아하. 안 됩니다. 이 꼼수네, 외국인도. 꼼수. 아니죠. 아하. 저는 복합 레저타운. 복합 레저타운.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복합 그쪽 레저타운. 신시도가 됐던 선유도 지역, 이 고운산 지역에 정말 우리 그 지역이 없는 네네네. 복합 레저타운 아니면 리조트 이런 예. 시설은 좀 들었었으면 좋겠다. 그거야 뭐. 했는데 네. 자꾸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분을 초청한 것보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건설 토목업자들이죠. 이분들이야 그거라도 들어와야 뭔가 공사라도 하고 뭐 하니까 바로 찬성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뭐 기고를 통해서 또 의인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움받으셨겠네. 찍혔죠. 완전 찍혔겠네. 완전 찍혔죠. 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싸납다. 예. 그다음에 소신 발언 제 사실 입으로 그건 진짜 소신 발언 제 입으로 하셨네요. 소신 아니, 발언을. 왜냐면 그렇게
본인 의견을 밝히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칼자를 쥐고 있는 분한테. 해페이장도 반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건 예. 뭐 우리 군산에 유치하는 게 정말 잘했다. 지금 네네네. 경주 난리 났잖아요. 지금 또 네거티브를 예. 얘기했는데 또 본인 잘난 체를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 네거티브에 관해서 좀 본인 스스로 알고 아니, 계신 지금 거를 얘기를 하시라. 지금 싸납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물어봤는데 본인 지금 이분은 다른 걸 지금 계속 지금 본인 유도를 하려고 자랑만 하고 하는데. 계세요. 아니, 네거티브는 아마 이제 그런 게 있고, 저 예. 개인관계적으로 이제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뭐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100을 다 뭐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저는 네네네. 항상 51%. 아하. 저 좋아하시는 51%의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60% 뭐 80%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가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모르는 이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예. 뭐 다 안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왜 뭐. 분들만 이렇게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예, 분들은 예. 같이 가고 싶고 그럼 어쩔 수 그분들과 없는 함께 하고 거죠. 싶은 거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과오죠. 이게 네거티브라 물론 이제 네거티브 저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 이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이 뭐냐면 선거 때만 공격을 하더라고. 철새. 제가 철새입니까? 이제 정치적 소진이 이제 물론 이제 이 당시 이제 정치적 소신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이제 이런 거죠. 작은 정치 이제 지역에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 이제 네네. 목표는 하시는 분께서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제 멘토이신 분들이 당을 옮기니까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위원장 하시는 분이 다 설득을 한 거죠. 좀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당시 이제 시도 의원님들께서 16년도에 16년 1월 3일입니다. 뭐, 네, 저기 뭐 다들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제 그 기억하시네요. 신생 정당이 이제 안철수가 주도하는 네. 그런 이제 국민의당에 갔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제 갈 수밖에. 이제 이건 변명입니다. 네. 변명이긴 한데 갔죠. 네. 그런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제 변명. 저는 1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최초로. 다른 분들은 다 2년, 뭐 3년 거쳐서 어쩌나. 지금도 저는 지금도 계신 분 계세요? 예, 17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우리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네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17년 초에 이제 그 국민의당을 탈당을 해서 네. 17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빌미가 돼서 사실은 제가 18년도에 또 이제 시의원을 접고 이제 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나갔다가 상대 후보를 다 이겨놓고 네. 갑자기 사실- 감점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아. 여러 내용을- 백방으로 뛰어갔죠. 네, 내용을 이걸. 듣고 보니까 정말 억울했었을 것 같고. 정말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뭐 사건인데 그건 이제 제 뭐 과오니까 뭐 네. 그걸 이제 충분히 그래서 이제 뼈아픈 지금 4년을 보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벌써 예. 1년 이제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뭐 감점은 없으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한 곳에서 뭐 이렇게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뭐 정치인이 아닌 정말 한 우물만 파고 그곳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니, 좀 믿고 예. 좀 지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SNS에서 이렇게 지지 응원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뭐 선거는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사석에서 우리 회장님을 뵈면 맨날 제가 뭐 놀립니다. 제가 자주 놀리고 뭐 우리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거 칭찬도 한두 번 들어도 싫을 텐데 제가 맨날 놀리는 거 다 참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놀리는 거 자체가 뭐 후배로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됐지만은 사실은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정말 너무 컸었어요. 그렇죠. 유권자 특히 호남에서 특히 호남에서 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호남에서 진짜 그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 배반감 엄청나게 컸었고 또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속은 거죠. 안철수가 지금 가서 빨간 잠바 입고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을 차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에서부터 계속 확산되고 그래서 당시 뭐 우리 군산도 이게 우리 전북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두 분이 당선이 두 되시고 분이 다 됐죠. 이제 예.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이 당선이 됐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광주 전남이 더 싹쓸이 전남은 했어요. 싹쓸이 했었죠. 네, 국민의당 전남이 그래서 싹쓸이 이제 했었죠.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국민의당 쓸어가서 그때 상황은 예. 근데 저는 유권자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정치라는 것은 항상 생물인 것이고 우리 유권자의 이 선택은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현황이고, 우리 정치인들이 한 우물을 파고 한 곳을 향해서 가야지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한국 가라고 썼는 거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이하로 떨어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당시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지금도 생각하면 왜냐면 그때 안철수라는 사람이 띵 나오니까 다 속았죠. 세상에 그렇죠. 이런 신선한 정치인이 어딨나. 뭐 그때 안철수 지지했던 우리 현직 뭐 의원님들 많습니다. 아유 다. 근데 다 지금 민주당 아유, 타고 왜 나한테만 멋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 당시 막 그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공격하고 저기 했던 분들이 다 어느 날 보니까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 옷을 입고 있더라. 근데 약간 그쪽에 좀 브랜드화 되셔서 그래요. 약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뭐 저만 다닌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런 자를 통해서 그동안 이런 뭐 오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뭐 한번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좋지 근데 않아요? 예, 뭐 아니 그 재작년에 저거 이제 법정 다툼까지 했던 분이었는데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냥 뭐 철새 교회 옮기고까지 이 친구는 뭐 자주 옮긴다고. 아주 저 집은 안 옮기고 그대로 있습니다. 저 나온동 롯데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20년째. 20년째 살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근데 다들 왜 이사 안 가냐고 그러는데, 전 롯데 아파트 버릴 수가 없다, 우리 주민들. 아하. 제가 초선 때, 우리 롯데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막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 그분들의, 물론 이제 이사 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저는 롯데 아파트를 좀 이사 갈 수가 없죠. 제가 다음 질문은 뭐 대선과 지방선거 뭐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시간이.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돼서. 걸린 것 같아서. 이제 본인 출마 계획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시의원 2번 하셨고, 지난번에도 도의원 나가셨으니까 당연히 뭐 도의원으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신문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도의원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인 생각이 어떠세요? 시의원과 도의원의 어떤 차이랄까요? 그러면 왜 도의원으로 나가시려고 하는지, 또 도의원으로 나가시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뭐 짧게. 예, 짧게. 예. 그냥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제 지방의회이긴 하지만 기초와 광역은 다르죠. 이제 군산시 의회 이 의회는 군산시의 살림을 견제 감시하는 뭐 그런 역할인 거고. 그렇죠. 당연히 광역 전북도의회는 전체 전라북도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이게 뭐 적으면 적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8년간 제가 이제 군산시 의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조금 큰 곳에 가서, 우리 전북도의 살림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전북도민의 어떤 삶의 질, 주민의 어떤 도민의 어떤 복지, 증진, 뭐 이런 일, 그 다음에, 우리 또 새만금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고군산 지역. 이게 이제 군산시의 어떤 예산, 군산시의 어떤 행정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대부분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어떤 관할 구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북도에 이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전북도에 가서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또 군산시 발전에 좀 더 기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실 이제 광역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좀 실마리를 풀실 의향이 있으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상임위를 어디를 이제 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군산 출신이니까 이 군산 출신의 이제 도의원님들이 4분이 계셔요. 4분과 이렇게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네. 4분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찌됐든 새만금을 포함한 군산시 전체의 어떤 그런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이게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당연히 또 군산에는 단체장, 시장님이 계시고 또 국회의원이 계셔요. 그렇죠. 이분들과 협력을 하는 거지 뭐 제가 잘났다고 혼자 뭐 이렇게 뛰쳐나가서 뭐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이제 정관, 이런 분들과 또 학계, 그다음에 우리 행정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질문. 네. 해수유통 예스 노.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죠. 왜 예스네요?
아, 있은가요? 예, 예. 그건 해야 되죠. 예. 예. 네, 이제 알겠습니다. 고인물 빨리 지금 해서 네. 뭐 너무 이런 당연한 걸 질문했네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 초등학생도 지금 다 해수유통 뭐 찬성하던데. 아, 그야 뭐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아유 돈이 전부입니까? 아, 차라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이걸 물어봤어야지. 아이고.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역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편안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년 전이죠. 제가 이제 18년 3월 29일 날. 네. 아, 오늘 27일인가요? 딱 3년이 아직 덜 오늘 됐는데. 27일입니다. 예, 27일. 예, 제가 군산시 의회에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5분 발언에서도 아마 했던 얘기인데, 예. 아까 뭐 행복하다라고도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덕에 제가 네네.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네. 저를 2번이나 그 지방 정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나훈일동, 네, 네. 나훈이동. 지금은 이제 선거구가 이제 이게 뭐 문화신분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당시에는 이제 커졌어요? 예, 커졌는데 당시에는 이제 나훈일동, 나훈이동 이제 그 지역구였었는데 네네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제는 제가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저버리고 뭐 타 지역에 가서 좀 제가 또 사실은 아마 아신 분들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 많으시는데 도의원을 사실 제가 2번 출마했어요. 다 경선에서 이제 그랬습니까? 예, 패배를 했는데 예. 그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2번째 2014년도에 출마했을 때 그때도 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이런 친구는 또 가서 의회에 가서 열심히 네네.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네네. 지지를 해주신 우리 나온 1동, 2동 네.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나아가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산은 그 현대중공업 중단이라든지 GM 대우 군산공장 폐쇄라든지 이런 게 문제로 인해서 악재들이 굉장히 많죠.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 진짜 속상합니다. 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게 상황을 좀 겪고 있는데 네. 하루빨리 좀 이 코로나가 좀 극복을 해서 예. 좀 이게 원래의 삶 그대로 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할 일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불편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 예를 들어서 몸에 이제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주듯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함,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길이 있으시면 그걸 해결해 주는 건 다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틈틈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불편한 곳은 없는지 어떤 뭐 해결해 줄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스스로 그걸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지방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8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그 전북 도의원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도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하여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잘 받들어서 꼭 성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